안녕하십니까, 정환절입니다. 절대미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절대미각이란 음식을 한번 맛을 보면요, 그에 사용된 식재료를 모두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원철 회장도 나름 절대미각의 소유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절대미각을 가졌다고 하나 그것을 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원철 회장은요, 그 절대미각을 토대로 나름대로 음식을 만들었고, 그 음식이 지금은 6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원철 회장은요, 1961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삼형제 중에 장남이었는데요, 아버지가 해병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대를 따라 이사를 다녔던 경험이 많은 거죠. 실제 이사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나름대로의 어떤 도전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원철 회장은 어려서부터 CEO의 기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그렇게 키웠는지도 모릅니다. 17살 나이에 집에서 나와서 생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1982년, 그러니까 이원철 회장이 22살 되는 나이에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고 세상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본인 스스로 웨이터를 하면서 실전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업 아이템이 고민이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레스토랑을 개업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소매에서 파는 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도매에서 사온 내 물건에 대한 어떤 마진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사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7살 나이에 생업 전선에 뛰어들 정도로 본인 스스로가 아주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슈퍼마켓이라는 것은 자판을 열어놓고 물건을 사가는 사람만 계산하는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일상이 똑같은 거예요. 매출도 고만고만하고요. 미치는 거죠. 뛰고 싶은데 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하나 합니다. 슈퍼마켓에 있는 이 물건들을 내가 과거에 근무했던 레스토랑에다 납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심은 곧 실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CEO들은요, 한번 결심을 하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원철 회장도 1983년에 슈퍼마켓을 철수를 하고요, 신성이사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봉고차를 한 대 구입합니다. 그리고는 서울 수도권의 레스토랑을 뛰어다닙니다. 발품 영업을 하는 거죠. 신성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몇 군데는요, 서먹서먹하고 알지 못했지만 한두 번 얼굴을 보기 시작하니까 예상대로 수요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원철 회장은요, 새벽에 납품 물건을 확인한 다음에 오후는 배달도 하고 그리고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워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제주도랍니다. 제주도에서 납품을 해달라는 거예요. 식재료를 말입니다. 이원철 회장은 이게 무슨 일인가, 제주도에서 나한테 전화까지 올 정도다? 곧바로 나갑니다. 정말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관광 삼아 또 영업 삼아 제주도로 날아갑니다. 그 당시 제주도는요,
1988 올림픽을 앞두고 실제 레스토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에는 이렇게 나처럼 식재료를 납품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야, 이게 뭐지? 여기에 무슨 기회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촉이 발동된 거죠. 그러자마자 이원철 회장은 곧바로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레스토랑은 점점 폭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식재료를 납품하는 회사는 아예 없었습니다. 순간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1987년에 서울 사업을 지인에게 매각을 하고요. 다시 제주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본인이 했던 것처럼 제주에서도 신성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발품 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현장을 다니는 거죠. 그랬더니 예상대로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내 혼자니까. 시장을 내가 가장 먼저 선점을 했으니까 전화가 많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화가 많이 오면요, 일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철 회장은 그렇게 사업 규모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고 있을 때 한 지인으로부터 레스토랑을 인수해달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절대 미각이라고 생각했던 그 옛날.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이 음식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겠구나. 내가 잘하는 거다. 그 즉시 레스토랑 이름을 자기의 성을 따서 리 레스토랑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그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서울에는 있는데 제주도에는 없다. 이런 것을 눈을 정말 크게 뜨고 살펴봅니다. 봤더니 제주도에는 물수건이 없는 거예요. 또 식용 얼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일단 물수건부터 만들자. 그렇게 제주도에다가 물수건을 만드는 공장을 만듭니다. 예상대로 엄청 팔리기 시작합니다. 레스토랑마다 전부 다 물수건 달라고 난리예요. 게다가 식용얼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에서나 식용얼음을 가거름 형태로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근데 남부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그 가거름을 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에서 내려가면 다 녹잖아요. 그 정도의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도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식용얼음 제조를 시작을 합니다. 제주도하고 전라도 무안에 식용얼음 공장을 지어놓고요. 그것을 통해서 남부지방 대부분의 식용얼음을 공급을 합니다. 물론 대박 나죠. 그야말로 차가 연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였으니까요. 실제로 이원철 회장은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합니다. 300만 원이나 하는 휴대폰을 들고 다녔고요. 자동차도 몰고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남부를 게 없는 청춘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벌었던 거죠. 좋은 일이 있으면요, 늘 나쁜 일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했으니까요. 실제 이원철 회장도요, 1991년에 엘니뇨 현상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한반도에도 이상 저온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그때 당연히 얼음 공장들은요,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되면 줄도산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이원철 회장은 올해는 엘니뇨 현상이 있어서 이상 조온이 발생을 하겠지만 내년은 아닐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가 신이 주신 기회다, 내가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원철 회장은 얼음 공장을 확장을 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사업을 다 정리를 해서 얼음 사업에 몰빵 투자를 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듬해도 엘니뇨 현상은 지속됐습니다.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2년 연속 지속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결국 얼음 공장은 파산을 하고 맙니다. 이원철 회장이요, 그야말로 빈털터리 신세가 돼버렸죠. 그것도 집 한 칸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과한 욕심이 화를 불러온 거죠. 수십억 빚도 함께 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최초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면 아마도 아무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시체말로 동굴 생활을 시작한 거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제대로 잠자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고행의 연속인 거죠. 그런데요, CEO들은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상실이 있을지언정 인생을 포기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당당하게, 늘 자신 있게, 늘 도전했으니까요. 이원철 회장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제주도에서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지인이 찾아온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있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 너무 제주가 아깝다. 그러면서 위로 겸 제안까지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 본인이 갖고 있던 절대 미각이라는 것을 어디로 가버리고 동굴 생활을 지속했을 때 그 지인이 했던 말은요,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과 똑같았습니다. 이원철 회장은요, 마음을 다잡습니다. 심기일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한 번의 실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사업 아이템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나이 33살 때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학로에다가 9,900원짜리 대형 화로 횟집을 개업을 합니다.
물론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야말로 문전성시가 따로 없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자체가 성공과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원철 회장 곧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적인 감각을 토대로 군포나 평촌 등에다가 매장을 5개나 더 추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차별화 전략으로 푸짐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대접한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때마다 연속 대박 행진이에요. 그야말로 성공 확률이 99.99%였습니다. 이제는 횟집에서 조금 더 벗어났어요. 삼계탕도 해보고 설렁탕도 해보고 호프집도 해보고. 그런데 이원철 회장은 그때마다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고요? 바로 계절별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삼계탕은요, 조류 인플루엔자, AI만 터지면 그야말로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집니다. 설렁탕 광우병, 횟집은 비브리오 폐혈증. 이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이제 계절에 대한 위험이 너무 많구나. 이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본인이 어려서부터 음식 만들기를 즐겨했고 또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때 계절별로 타격이 없는 음식 사업이라 뷔페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해외로 벤치마킹을 떠나는 거죠. 어떤 뷔페를 했으면 좋을지 가서 봐야 되니까요. 그때 갔던 데가 하와이였습니다. 하와이의 시푸드 뷔페인 토다이라는 곳을 들어가 봤더니 뭔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스시와 해산물 중심의 시푸드가 그렇게 비싸지 않는 가격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날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요. 이게 미국 전역에 이만큼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야, 뷔페도 바로 저런 뷔페를 해야 돼.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정말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던 위험 분산 차원에서 뷔페 사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원철 회장은요, 또다시 분명한 차별화 전략을 씁니다. 4가지 차별화 전략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호텔 수준의 거의 250가지가 넘는 메뉴. 그 속에는 디저트가 아주 강화된,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대게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게를 사는 데만 식자재 비용의 3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주방은 오픈 형태로 적수 코너를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쌀국수나 파스타나 언제든지 요리하는 걸 보여주면서 먹을 수 있게끔 해줬고요.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호텔 인테리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5인 단위, 10인 단위, 20인 단위, 가족 단위 이런 특별 공간까지 마련한 거죠. 그렇게 차별화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1년 동안에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짰죠. 그리고 2007년에 더 마리스라는 이름으로 개업을 합니다. 규모는 2,000평 규모고요. 직원은 150명. 주방장만 하더라도 80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는요, 참 재미있는 마케팅을 시도를 합니다. 본인이 차별화 전략을 제대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원철 회장은요, 버스 세대에다가 전체를 랩핑을 해서
그 위에다가 더 마리스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산 지역 전역을요, 계속 순회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기가 뭘 하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해산물 중심으로 하는 뷔페를 2,000평 규모로 만든다? 그것도 부산에서. 말도 안 된다. 부산이 지천으로 해산물 천지인데 누가 그곳에 가겠느냐 할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나타냈었으니까요. 버스 세대가 돌아다녀도 궁금증은 굉장히 유발하지만 내심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개업 당일날 고객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시간이 못 돼서 그야말로 인산일연을 이루는 겁니다. 손님들이 오는 걸 보고는 스스로도 기분 좋았습니다. 스스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때 이원철 회장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서 나는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에서요, 본인이 본 것은요, 이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남긴 음식을 분석하는 거예요. 왜 음식을 들고 갔는데 남겼을까? 그러면서 그 메뉴에 각각에다가 정말 형편없는 메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 폐기 처분시키고요. 그 대신에 음식의 맛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음식의 질을 고급화시키고요. 그러면 새로운 메뉴도 계속 개발해내는 거죠. 이처럼 이원철 회장은요, 늘 보고 그리고 관찰합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요. 그 아이디어는 새로운 사업으로 늘 도전을 해왔습니다. 물수건 사업이 그랬고요. 식용 얼음 사업이 그랬고요. 그리고 대형 화로횟집이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원철 회장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요. 다가갔을 때는 반드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경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마리스라는 브랜드가 세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이나 태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시작을 한다면 토종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